본선 확률 3%. 아니, 사실상 0%. 중국 축구 팬들이 사우디전 패배 후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행이 물 건너갔다고 한탄하는 분위기인데요. 사실 중국은 이번 경기를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강한 체력을 만들기 위해 혹한기 훈련을 감행했고, 경기 전 UAE에서 장기간 전지훈련을 진행하며 적응력을 높이려 했습니다. 더 나아가 브라질 출신 세르지뉴를 귀화시키며 공격력을 보강했죠. 하지만 경기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특히 전반 추가 시간에 발생한 퇴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중국은 경기 내내 사우디에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후반전 시작과 함께 실점을 허용하며 무너졌습니다. 경기 후 중국 매체들은 본선 직행 가능성 3%라는 분석을 내놓았지만, 팬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며 3%도 과대평가다, 월드컵 티켓이 100장이 아니라면 나갈 수 없다는 자조 섞인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축구는 왜 이토록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걸까요? 오늘 경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1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중국과 사우디의 월드컵 예선 경기. 중국 대표팀은 이번 원정에서 반드시 승점을 따내겠다는 각오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결과는 0대1 패배. 이 경기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는 전반 추가 시간에 나왔습니다. 중국의 릴량밍이 무리한 플레이로 상대 선수의 얼굴을 가격했고, 주심은 단호하게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한 장의 카드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수적 열세에 몰린 중국은 후반 초반부터 사우디의 거센 공세를 막아내기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5분, 결국 살레마엘 도사리에게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중국은 이후에도 반격을 시도했지만 공격은 무기력했고 슈팅 기회조차 거의 만들지 못했습니다. 점유율 20대 80, 슈팅 수 3대 19. 경기 기록만 봐도 압도적인 열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값진 승점 1점조차 챙기지 못한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기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경기 후 중국 매체들은 슈퍼컴퓨터 분석 결과를 인용하며 중국의 월드컵 본선 진출 확률이 3%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축구 팬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한 팬은 3%. 너무 후하게 줬다. 실제로는 0%다라고 비꼬았고, 또 다른 팬은 월드컵 본선 티켓이 100장이 아니면 중국은 절대 나갈 수 없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중국 축구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실 중국은 이번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브라질 출신 귀화 선수까지 영입하며 기대를 모았지만 경기력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사우디전에서도 공격다운 공격 한번 못해본 채 점유율 20대 80, 슈팅 수 3대 19라는 압도적인 열세를 보였죠. 중국 팬들은 이미 오랜 기간 대표팀에 실망해왔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단 한 번도 본선 무대를 밟지 못한 데다 기대를 모았던 귀화 선수들도 큰 활약을 보이지 못하면서 중국 축구는 답이 없다는 회의적인 시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패배로 인해 중국은 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한 채 다음 경기에서 호주와 맞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호주는 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강팀으로 현실적으로 중국이 승리를 거두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 대표팀을 향한 팬들의 신뢰는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중국 축구는 단순한 전술적 변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팬들의 기대는 무너지고 있으며 대표팀을 향한 조롱 섞인 반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중국 대표팀은 철저히 밀렸습니다. 경기 전 이반코비치 감독은 보다 공격적인 전술을 예고했지만 실제 경기 내용은 정반대였습니다. 점유율은 20% 대 80%, 슈팅 수는 3개 대 19개,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강한 압박과 기술적인 플레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중원에서의 빌드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전방으로 공을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자연스럽게 공격 기회도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반 추가 시간에 릴량밍이 퇴장을 당하면서 중국은 더욱 무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적 열세에 놓인 후반전에는 공격다운 공격조차 해보지 못한 채 수비에만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후반 5분, 살레말 도사리에게 결승골을 허용하며 패배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반코비치 감독이 구상했던 전술이 전혀 실행되지 못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국 대표팀은 상대의 강한 압박 속에서 기본적인 패스 연결조차 어려웠고 개인기와 조직력 모두에서 사우디에 뒤처졌습니다. 이처럼 약점이 여실히 드러난 경기에서 중국은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논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해야 했습니다. 사실 중국은 이번 경기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1월, 한겨울 혹한기에도 대표팀을 소집해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했고 경기 직전에는 아랍에미리트, UAE에서 장기간 적응 훈련까지 실시하며 사우디 원정을 대비했습니다.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뿐만 아니라 전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뿐만 아니라 브라질 출신 세르지뉴를 귀화시키며 전력 보강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그동안 공격력 부족이 지적되어 온 중국 대표팀에게 세르지뉴의 합류는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축구는 단순히 몇 명의 선수를 영입한다고 달라지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팀워크, 전술 수행 능력, 경기 운영 능력이 모두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중국은 사우디의 조직적인 압박과 기술적인 플레이에 속수무책이었고 경기 운영에서도 미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오랜 준비와 귀화 선수 영입도 경기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중국이 진정으로 강팀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보강이 아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경기였습니다. 이번 중국의 패배는 단순한 한 경기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는 중국 축구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경기였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은 엄청난 자본을 투자하며 유럽 출신 지도자를 영입하고 귀화 선수까지 대거 활용하는 등 빠른 성장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꾸준한 유소년 육성과 체계적인 리그 시스템을 통해 아시아 최강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드컵 예선에서도 한국은 조 1위를 달리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일본 역시 강한 조직력을 앞세워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단순한 외국인 선수 영입과 일시적인 투자만으로는 결코 강팀이 될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전술적 완성도, 선수 육성 시스템,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의 경험이 결국 성패를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중국이 월드컵 본선 진출을 꿈꾼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유소년 육성과 체계적인 전술 발전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중국 축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제 중국 대표팀은 25일 홈에서 호주를 상대하게 됩니다. 현재 승점 10점을 기록 중인 호주는 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강팀으로 조직적인 경기 운영과 탄탄한 수비력을 자랑합니다. 반면 중국은 이번 경기에서 패배할 경우 사실상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과연 중국은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쉽지 않습니다. 호주는 피지컬과 전술적으로 모두 우위에 있는 팀이며 중국은 현재 분위기와 경기력 모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력 부재와 불안한 수비 조직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호주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축구는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펼쳐지는 스포츠입니다. 중국이 과연 벼랑 끝에서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중국 축구가 깊은 침체에 빠져 있는 지금, 한국 축구는 월드컵 본선 진출을 넘어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이번 예선에서도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며 아시아 최강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아시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월드컵 무대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더 큰 도전에 나서는 것이 진정한 목표입니다. 다가오는 경기에서도 태극전사들의 활약을 기대해 주세요. 한국 대표팀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지켜봐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세요. 감사합니다.